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슴 확대 수술 당일 직후부터 일주일까지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슴 확대의 경우에는 수술하시고 회복실에서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회복하시다가 당일 퇴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아마 집에 가는 차나 지하철 안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 입원하고 다음날 보고 가자고 하기 때문에 입원실에서 보시는 환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수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환자분들이 종종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수술을 끝나시고 회복실로 오셨을 때 상태가 아마도 우리가 흔히 보정브라라고 하죠. 브라만 착용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피주머니는 거의 넣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피주머니를 넣는 것이 좋겠지만 최근 한 2년 정도 피주머니를 넣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마 피주머니는 없으신 상태에서 보정브라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제가 보정브라 위에 붕대를 감아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 당시에 이 환자분은 좀 출혈 성향이 있다, 그래서 좀 압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붕대를 메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입고 나오신 보정 속옷은 수술 결과에 맞춰서 제가 브라 뒤에 후크나 스트랩을 조정한 후에 입혀드린 상태입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입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해서 잠깐 풀르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최대한 지속적으로 브라 착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선생님 아침에는 붓기가 더 심하고 저녁 때 샤워할 때쯤이면 붓기가 좀 더 내려가고 가슴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수면하는 동안은 많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붓기가 점점 있어서 거의 아침에 최대를 이루고, 우리가 낮 동안 좀 생활을 하면은 리프렉스 순환이 좋아져서 붓기가 좀 감소합니다. 그런 거는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환자분들이 붓기가 어떻게 되나요?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지금 수술 직후의 상태, 오늘 당일이 거의 최종적인 사이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인체의 붓기는 수술 바로보다는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점점 붓기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 직후에 입혀드린 보정브라가 너무 불편하시면 붓기에 맞춰서 뒤에 후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세요. 그럼 이번엔 통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슴 확대는 제가 상담 시에 말씀드렸듯이 아픈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 안에다 보형물을 삽입하고 보형물의 볼륨에 맞춰서 피부랑 근육이 이제 스트레칭 되면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칭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뻐근하시고 불편하신 감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가슴 확대 후에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가 포켓이라고 하죠. 보형물이 들어갈 방, 정확한 레이어, 면에 잘 이제 만들고 다른 정상 조직에 얼마나 손상을 주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통증의 정도가 결정되는 거이기 때문에 결국 스트레칭 되면서 아픈 거는 시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정말 한 시간이 다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실 거예요. 물론 환자마다의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선생님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 신기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똑같이 이제 수술이 돼도 더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대부분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데스크에 앉아서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렇게 팔을 많이 쓰지 않고 운동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금요일날 수술하시면 월요일날 3일 정도면은 출근하셔서 일하실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전부터도 수술 바로 다음 날에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팔을 많이 쓰는 직업
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쉬시다가 일상 복귀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 그러니까 수술이 끝난 오늘부터 하체를 움직이시는 건 괜찮아요. 산책을 잠깐 나가신다든지, 쇼핑은 이제 걷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운동은 오늘 당일부터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10kg 정도의 물건을 든다, 그 정도는 한 2주 정도 참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에 3번 먹는 일주일치 약을 드리고 하루에 1번 먹는 28일치 약을 드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는 하루에 3번 먹는 이 약은 어떤 약들이냐면, 일단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 진통제가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약들을 먹으면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장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은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 이렇게 드시면 되고, 28일 동안 하루에 1번씩 먹는 약은 구형구축 예방약이에요. 우리가 만약 어떤 날은 아침에 먹고 그 다음 날은 저녁 때 먹고, 그러면 48시간이 지나가 버리죠, 간격이. 그러면은 몸 안에 약의 농도가 굉장히 올랐다 완전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번 드시는 구형구축 예방약은 언제 드시든지 상관은 없으나, 내가 만약에 아침에 먹기로 했다 그러면 항상 아침에 먹는 걸로, 그래서 일정하게 몸 안에 약의 농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구형구축 약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포스팅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복실에 간호사 선생님한테 언제 물 먹을 수 있나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조금 이따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 직후에는 오심, 약간 메스껍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먹게 되면은 구토나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물을 먹을 수 있게 되면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전에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몸 안에 수분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탈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는 오늘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절개선 부분을 방수 테이프로 붙여놨기 때문에, 물론 막 비누줄에서 막 생물 들어오고 막 이런 건 안 되지만 물을 쫙 흐르게 해가지고는 샤워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으세요. 일단 봉합선에는 지금 실밥이 없습니다. 안쪽에만 녹는 실로 우리가 꾸며놨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실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밥 제거도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일주일째까지는 방수되는 제재로 된 것으로 드레싱을 해드려요. 그래서 샤워를 하셔도 그쪽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밑선 절개로 수술하신 분들에 해당되고, 겨드랑이 절개 같은 경우는 자꾸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방수 테이프를 붙여도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겨드랑이 절개 같은 경우는 일주일까지는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샤워를 하더라도 상체는 말고 좀 아래쪽만, 하체 쪽만 샤워를 하시는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한 2주 정도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실장님이 3개월, 6개월 피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2주 정도는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배에 있는 니코틴 성분은 우리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요. 수술을 하고 회복되고 낫는 과정은 혈관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영양분과 산소가 제공되어야지 이런 힐링, 낫는 프로세스들이,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는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다. 술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수술하고 초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큰 압력이 주어지면 지혈해놓은 혈관이 다시 열리면서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고 어디 부딪히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시라면 뭐 와인 한 잔, 저녁에 뭐 남편하고 남자친구하고 와인 한 잔 하시는 정도는 일주일부터 가능하겠습니다. 마사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뭐 스무스 보형물로 수술하는 경우 마사지가 필요하다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든지 간에 마사지는 하고 있지 않아요. 가슴 확대 부위에 마사지를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다른 이제 마사지 같은 거 있죠. 몸 이제 마사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엎드리는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한 달 이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직후에는 통증도 있지만 수술하는 이제 과정에서 마취제를 이제 주사를 해놨기 때문에 감각이 약간 떨어지실 수 있으세요. 마취약의 효과가 없어지면서 감각은 돌아오지만 수술 초반기에는 이런 조직이 스트레칭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제 신경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감각 저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 과정이 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번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술 직후부터 일주일까지 우리가 이제 특히 알아야 할 것은 혈종입니다. 혈종은 뭐냐면 피가 나가지고는 안쪽에 고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슴 확대는 그야 말대로 보형물을 넣을 공간을 만들고 보형물을 넣은 다음에 그 입구를 봉합하게 되는 거죠. 몸 안에 닫혀있는 공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안에 피가 나게 되면은 일단 닫힌 공간에 피나는 것이 점점 차게 되면 점점 커지죠. 이렇게 부피가 안쪽에 늘어나면 바깥쪽에 피부랑 근육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스트레칭 되는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은 환자분들은 수술방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 환자분은 굉장히 출혈 경향이 높다. 이런 분들은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일단은 혈종의 증상이 이렇다는 것, 대부분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한쪽 가슴만 점점 커지고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안내해드린 한라인으로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적절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수술하고 난 후에 옆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또르르 물 나가는 소리가 나요. 아니면 몸을 눌렀더니 뽀록가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만들고 보형물을 넣는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형물을 넣기 직전에 포켓 안쪽을 우리가 항생제로 이제 세척을 하게 되는데 그 항생제가 어느 정도 남아서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면서 또르르 물을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기나 체액들은 시간이 가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없어지는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수술 후에 환자분한테 들었던 질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당연히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빠른 회복을 이제 도와주는 것들은 몸의 컨디션이죠. 먹는 것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좀 너무 당연한 걸 여쭤보셔가지고는 재밌다고는 생각했지만 제가 한편으로 또 느꼈던 거는 나에게는 당연한 것도 환자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많이 하는 수술이지만 환자분은 인생에 한 번 받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환자 한 분 한 분에게는 다 첫 번째 경험이니까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은 선생님, 저 성생활은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 가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센 압력으로 만지거나 막 압력을 주지 않는 이상은 다시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되더라도 그냥 성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환자분이 있었냐면은 일주일 만에 혈종으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을 보면서 그럼 일주일 이상은 환자분들한테 성생활을 좀 미뤄두시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우리 2주 수술 후 2주부터 하셔도 되는데 제 경험으로 이제 느끼는 거는 환자분 자신도 무서워서 잘 못 만지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파트너분들도 이게 잘 나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하시면서 잘 못 만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수술 후에 2주까지는 이제 좀 미뤄두었다가 성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수술 직후, 수술 당일날부터 일주일까지 알아두어야 할 가슴 확대 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제 밑에 코멘트로도 남겨주시고 일주일 후부터 한 달까지의 궁금해하시고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컨텐츠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회복 잘 하시고 오늘 수술이 끝났으니까 하루나 이틀 있다가 병원에서 한번 보고 또 일주일째 한 번 더 보겠습니다.